안녕하세요, 용영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덱은요, 블랙패더 덱입니다. 일단 블랙패더 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지원이 나왔죠. 그래서 짜기도 했지만 원래 지원이 나오기 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아, 이거 짜봐야지 했다가 이제 그냥 한글판으로 블랙패더를 짰어요. 그래갖고 영상 찍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갑자기 일본판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효과를 보고 다른 분의 영상도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지원이 굉장히 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보편적으로 막 모든 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기성이 아니라 블랙패더 덱 안에서는 굉장히 사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투입해서 덱을 한번 구성해 봤고요. 일단은 블랙패더 자체가 후공 턴킬 덱이기 때문에 몬스터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 패트랩 몬스터, 마법 순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함정 카드는 이 덱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몬스터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아까 처음 이 덱이 뭐다라고 설명해 드릴 때 나왔던 도크카제노 시문, 그러니까 도풍의 시문이라는 카드인데요. 일단 이 카드의 효과는 굉장히 실용도가 높습니다. BF 세계관 안에서는요. 패에서 블랙패더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어요. 덱에서 그 검은 선풍을 자신 필드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릴리스 없이 일반 소환하거나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의 일반 소환은 효과로 인한 일반 소환이기 때문에 일반 소환권을 쓰지 않고 일반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선풍을 불러오고 얘를 일반 소환했으므로 서치까지 가능하면서 아직 메인 일반 소환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BF 몬스터까지 일반 소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은 선풍으로 총 2장을 서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패 2장이 확보되고 그로 인해서 전개폭이 더 넓어지는 약간 그런 형식의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검은 선풍을 서치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로 이제 서치하는 카드는 미나미카즈나 아우스텔, 그러니까 남풍의 아우스텔입니다. 이 남풍의 아우스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하면은 제외되어 있는 블랙패더를 특수소환하는데요. 얘로 코스트로 제외를 시켜놓고 검은 선풍을 놓고 얘를 일반 소환을 해요. 그 다음에 검은 선풍 효과로 남풍의 아우스텔을 패 추가하고 얘를 다시 일반 소환하고 아우스텔 체인 1, 검은 선풍 체인 1, 아우스텔 2 해갖고 아우스텔 효과로 제외되어 있는 블랙패더를 특수 소환하고 검은 선풍으로 또 서치를 하면은 아까 검은 선풍으로 2장 서치했던 얘 포함해갖고 2장 서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 폭도 넓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개 폭도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피로스는 원래 지원 나오기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질풍의 게일과 콤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질풍의 게일이 필드에 있고 제피로스가 묘지에 있어요. 제피로스 효과로 게일을 패로 넣고 제피로스를 특수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게일을 특수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뭐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아요. 한 장을 넣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나오면 뭐 봐줄만한 정도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 이게 BF에서 가장 비쌌던 카드인데 이제 독풍의 시문이 제일 비싸졌고요. 이 자냐의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2장 넣으셔도 돼요. 대신 얘를 2장 넣으면 흑창의 벨라스트를 3장으로 늘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대패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몬스터존에 존재하면 일단 얘를 포함한 싱크로 소환이 불가능해져요. 하지만 묘지에 있을 때 얘랑 블랙패더를 제외하고 엑스트라 덱에서 블랙패더를 특수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제 좀 이따 콤보 설명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놀라울 만한 점의 카드들은 이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마법 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패트랩 몬스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랩 몬스터는 이렇게 총 5장 들어갑니다. 우라라 2장, 증지 3장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증식의 빼면 솔직히 조금 손해가 크고요. 우라라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빼고 이펙트 벨러나 아니면 다른 블랙패더 몬스터를 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패트랩 몬스터는 크게 설명할 게 없으니 이완하고 넘어가겠고요. 마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카드입니다. 일단 어둠의 유혹은 뭐 다른 덱에서도 잘 쓰이는, 어둠 속에 들어갔다면 잘 쓰이는 부스팅 카드고요. 그 다음에 후공 턴킬이기 때문에 지명자가 없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명자가 없어도 잘 돌아가긴 하지만 상대 패트릭을 맞으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명자는 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요. 소울 차지를 뺀 이유는 후공 턴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후공에 턴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울 차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턴킬을 못 내게 돼요. 그러면 블랙패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울 차지를 빼게 됐습니다. 검은 선풍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갓싸기 카드가 되겠죠. 그러면 엑스트라 덱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 엑스트라 덱에서 봐야 할 카드는 이 5월비의 소하야입니다. 이 5월비의 소하야를 왜 봐야 되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유, 대페이의 바유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 카드죠. 왜냐면요, 일단은 조건은 묘지에 레벨 7 BF 몬스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묘지에 바유와 레벨 4 BF 몬스터가 존재하게 된다면 신림의 오니마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바유로 그 레벨 4레벨 몬스터를 제외를 해서 소하야를 뽑고 소하야 효과로 묘지의 7레벨 BF를 살립니다. 그러면 소하야와 7레벨로 싱크로를 해서 오니마르를 뽑는데 이 오니마르 효과가 싱크로 몬스터만을 소재로 해서 이 카드를 뽑게 되면은요, 공격할 때 공격력이 6000이 됩니다. 그래서 후공 턴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7레벨이 묘지에 묻어져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BF 자체의 특성상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묘지에 7레벨 BF 몬스터가 쌓여요. 그래서 이제 이 콤보를 하기도 더 수월해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지원 카드로 나오는 풀 아머드 윙, 이 효과가 굉장히 사기인데요. 일단은 상대 필드에 쐐기 카운터가 놓여져 있는 그 몬스터를 컨트롤을 뺏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아까 독풍의 시문이 있었죠. 독풍의 시문으로 불러오는 카드가 바로 이 아우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아우스텔이 이제 공교롭게도 튜너예요. 그러니까 4레벨에다가 10레벨을 튜닝해서 바로 이 10레벨의 풀 아머드 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우스텔 효과로 이 카드를 제외하고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모든 몬스터에게 쐐기 카운터를 놔요. 그러면 풀 아머드 윙의 발동 조건이 맞춰졌고 풀 아머드 윙 효과로 컨트롤을 뺐으면 더욱 턴킬을 내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풀 아머드 윙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랙패더 몬스터들이 효과로 파괴하는 효과는 있지만 효과 파괴 내성을 가진 애를 못 터뜨리기 때문에 유니콘으로 바운스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크리스탈 윙 같은 경우에는 7레벨에다가 1레벨 BF 몬스터 오로시를 튜닝해서 이제 크리스탈 윙을 뽑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컷은 했고요. 셔플 후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F 덱 자체가 잘 안 말려요. 그래서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지만 대신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공이라고 가정하고 6장 드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6장 드로우를 했고요. 어둠의 유혹, 흑창의 블래스트, 크리스, 오롯이, 시문, 이제 게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둠의 유혹으로 부스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2장 들어가고 필요없는 카드 독풍의 시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패에 있는 독풍의 시문 효과로 자네의 크리스를 제외시켜주고요. 덱에서 검은 선풍을 자신 필드에 놓고 이 카드를 릴리스 없이 일반 소환합니다. 일반 소환 위치는 이제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네 번째 칸에, 그 다음에 검은 선풍 효과로 덱에서 아우스텔 패에 추가해줍니다. 아우스텔을 패에 추가해주고요. 검은 선풍은 편의상 이쪽에 두도록 할게요. 몬스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아직 메인 소환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스텔 일반 소환 해주고요. 체인트리를 짜줍니다. 검은 선풍 1, 아우스텔 2 해갖고 제외되어 있는 크리스를 특수 소환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선풍 효과로 덱에서 서치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저는 하르마탄을 서치할게요. 독풍의 시문의 디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턴에 어둠 속성 몬스터밖에 특수 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리 파이버를 뽑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허리 파이버가 없어도 충분히 이제 덱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패에 있던 돌풍의 오롯이 특수 소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패에 있던 하르마탄 특수 소환 해줘서 하르마탄 효과로 오롯이의 레벨만큼 이 카드의 레벨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채로 링크 소환. 그래서 나올 건 견습마 소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패에 있는 질풍의 게일을 특수 소환. 게일과 하르마탄 두 채 싱크로해서 노퉁 뽑아줍니다. 자, 노퉁 효과, 강제 효과로 일단 상대에게 번데물 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선풍이 아니다. 노퉁의 연속 효과로 저는 자냐의 크리스를 일반 소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선풍 효과로 덱에서 서치가 되겠죠? 뭘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질풍의 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아우스텔과 노퉁 이렇게 두 채를 싱크로 소환해서 신지원 카드 풀 아머드 윙을 뽑아줍니다. 다음에 방금 패에 추가했던 질풍의 게일을 특수 소환해주고요. 흑창의 블래스트까지 특수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잔야의 크리스와 질풍의 게일을 싱크로 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 라이킬이나 치돌이나 호크조 나와도 되는데 저는 치돌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지의 BF 몬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의 현재 공격력은 8, 3, 24 해갖고 2400이 올라가서 5000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의 아우스텔 효과로 상대 필드의 세기 카운터를 전부 놔주고요. 풀 아머드윙 효과로 상대의 어떤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어줍니다. 그리고 다 때리면 끝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이 치도리를 뽑지 말고 호크조를 뽑고 호크조 효과로 묘지의 호시카게노 노퉁, 별그림자의 노퉁을 살려줘도 이렇게 해도 턴킬이 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덱입니다.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주 이 덱을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덱의 약점이 인페르노이드이기 때문에 인페노를 뚫기 어렵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인페노를 못 뚫는다는 거 이외에 그래도 전부 재밌고 장점이 많은 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덱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있다는 점에서 허리 파이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용이와 퉁이의 블랙패더 덱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